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궁전처럼 빛나는 미래테크 본사 42층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인 채 CEO 김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38세, 차가운 미모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명한 그녀는 한국 아이 티 업계의 전설이자 공포의 대상이었다. 다시 한번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회의실 안 8명의 임원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에어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민준 36세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에 든 보고서 위에 펜이 멈춰 있었다. 그는 단지 지시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미래테크에서는 김서연을 3초 이상 바라보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발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민준의 목소리는 9개월째 유리 위를 걷는 듯 떨렸다. 서연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날카로운 턱선이 조명 아래 강철처럼 빛났다. 죄송하다고요? 그 눈빛이 반항이 아니었다고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누군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모두가 알았다. 서연이 공격 모드에 들어가면 살아남는 법은 투명인간이 되는 것뿐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그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금이 가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존엄, 아마도 그것이었다. 실례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그저 대표님 지시를 기다린 것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아무도 김서연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적어도 퇴근할 때까지 사원증을 지키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지시오.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렸다. 그럼 하나 해드리지요. 우리 회사 직원은 저와 눈을 2초 이상 마주치면 안 됩니다. 당신은 지금 5초를 넘겼어요. 이는 명백한 불복종입니다. 모두가 민준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민준은 집 생각이 났다. 6살 딸 지아가 누워있는 작은 방. 유니콘 무늬 이불 아래 항암 치료로 머리가 빠진 아이가 여전히 웃으며 그린 그림. 아빠는 내 영웅이야라고 삐뚤빼뚤 쓴 글씨. 갑자기 이 직장이 사라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진짜 최악은 이미 2년 전 아내 은채가 세상을 떠나고 지아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일어났다. 그게 해고 사유라면. 민준의 목소리가 예상보다 단단했다. 이곳은 누구에게도 건강한 직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침묵이 안개처럼 내려앉았다. 서연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검은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쳤다. 분노가 아니라 불편함이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복종 위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 지친 남자는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서연 자신을 더 무섭게 만들었다. 제 사무실로 오세요. 6시. 짐 챙겨서. 서연이 나가자 모두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었다. 야, 내원 이제 끝났어. 마케팅 팀장 박준혁이 속삭였다. 저번에 말대꾸한 애는 점심도 못 먹고 나갔어. 비서실장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대표님, 이번엔 진짜. 민준은 천천히 태블릿을 가방에 넣었다. 이미 망가졌어요. 대표님은 그걸 아직 모르실 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민준은 지아 사진을 보았다. 병원 냄새가 배인 텀블러, 지아가 색칠한 작은 머그컵. 6시간 뒤면 모든 게 끝난다. 오늘 밤 지아가 물을 것이다. 아빠 오늘 회사 어땠어? 그는 또 거짓 웃음을 지어야 한다. 한편 한강이 보이는 서초동 고급 펜트하우스. 서연은 불도 켜지 않고 레드 와인을 따랐다. 어둠이 그녀를 더 편안하게 했다. 텅 빈 식탁, 아무도 앉지 않는 소파. 38세, 성공했지만 늘 혼자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5년 전 기억이 밀려왔다. 청담동 호텔 스위트룸, 웨딩드레스 차림, 임신 3개월. 새벽에 온 메시지. 미안해. 나 아버지 될 준비 안 됐어. 그 뒤 2주 만에 찾아온 출혈. 의사의 한마디. 심장 소리가 안 들려요. 서연은 그날부터 모든 걸 통제하기 시작했다. 미래테크는 야망으로 시작했지만 아이를 잃은 후에는 갑옷이 되었다. 통제하면 아프지 않는다 믿었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삼켰다. 오늘 저녁 6시면 강민주는 사라질 것이다. 또 한 명의 약한 존재가 지워지는 것. 그런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새벽 5시. 민주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 때문이 아니라 몸이 깊은 잠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다. 지아가 곁에서 작은 곰 인형을 꼭 안고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소리만이 그를 미치지 않게 했다.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 없다. 다행이다. 욕실 거울은 잔인했다. 거뭇한 다크서클, 수염, 스트레스로 빠진 살. 그는 매일처럼 빈 공간에 속삭였다. 좋은 아침, 은채야. 오늘 아마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우리 지아 어떻게 지킬지 모르겠어. 치료비 계산이 다시 시작됐다. 한 달 1,500만 원 가까이. 이미 2억이 넘는 빚. 저축은 내년 2월까지만 버틴다. 좋은 아침, 민준 씨. 이웃집 할머니 김 목자님이 전화를 받았다. 오늘 좀 일찍 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지아는 어때요? 잘 잤어요. 하나님 축복받은 아이예요. 진짜 어른들보다 세요. 전화를 끊자 목이 메었다. 지아 약을 준비했다. 색깔별로 정리된 약봉지. 하나를 실수하면 생명이 위험하다. 6시 15분. 지아가 유니콘 담요를 끌며 나왔다. 아빠 또 일찍 가. 민주는 힘없는 팔로 지아를 안았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공주님. 지아가 얼굴을 살폈다. 아빠 또 슬퍼 보여. 눈이 그렇게 돼. 민주는 약하게 웃었다. 아빠 그냥 피곤해. 교진말쟁이. 지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가끔 아빠 걱정 안 하게 거짓말해. 민주는 눈물이 핑 돌았다. 6살짜리가 벌써 용기를 가장하는 법을 안다. 아빠, 지아가 물었다. 나 낳으면 아빠 진짜로 웃을 수 있어. 그 말은 서연의 어떤 위협보다 아팠다. 민주는 말없이 지아를 꼭 안았다. 아빠는 너보다 우주에서 제일 큰 별보다 더 사랑해. 명왕성보다도. 명왕성도 오전 7시 30분. 민주는 사무실에서 사직서를 쓰고 있었다. 밤마다 은채에게 쓰는 일기장을 열었다. 여보, 오늘 마지막 날일지도 몰라. 대표님께 눈 마주친 게 도발로 보였나 봐. 피곤해서였을 수도, 화가 나서였을 수도. 하지만 상관없어. 무서워. 실패할까 봐. 우리 지아 살리지 못할까 봐. 네가 살아있을 땐 다 쉽게 보였는데. 어디선가 나한테 신호 좀 보내줘. 창밖 서울 아침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다.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준처럼 괜찮은 척하며 핸드폰이 울렸다. 옥자 할머니 메시지. 지아 아침 잘 먹고 약 먹었어요. 또 아빠 슈퍼히어로 그리네요.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슈퍼히어로라니 자신이 얼마나 뭔지 잘 아는데. 같은 시각 서초동 펜트하우스. 서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통제하면 아프지 않아. 하지만 오늘은 틀렸다. 앞으로 12시간 안에 그녀는 모든 걸 느낄 테니까. 저녁 6시 정각. 미래테크 최상층 대표실 앞.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다. 민주는 종이 상자를 들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서연은 여전히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노트북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민주는 조용히 따랐다. 심장이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계약서에 따른 퇴직금 처리할게요. 업무는 무난했어요. 무난했다고요? 민준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그 말이 민준 가슴에 더 세게 박혔다.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병원 알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지아 양 긴급 검사 결과 확인 요망. 그리고 연속된 전화. 옥자 할머니였다. 민준 씨, 지아 열이 39도 넘었어요. 빨리 데려오래요. 민준은 상자를 챙겨 문으로 달렸다. 어딜 가는 거예요? 뒷딸이 병원이에요. 이건 서류보다 중요합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이 책상에 두고 간 핸드폰이 빛났다. 서연은 무심코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지아 사진. 대머리지만 환하게 웃는 아이. 아빠는 내 영웅이라고 쓴 그림. 얼굴 인식으로 잠금이 풀렸다. 일기장 앱이 열려 있었다. 여보, 무서워. 지하 치료비 더 못 내. 오늘 잘릴 것 같아. 제발 신호를. 서연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년 만에 눈물이 흘렀다. 잃은 아이, 떠난 남자, 쌓아온 벽. 그리고 지금 이미 모든 걸 잃은 남자를 더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는 열쇠를 챙겨 뛰쳐나갔다. 강남역 앞 퇴근길 차량 정체. 민주는 카카오 택시를 잡지 못해 초조해했다. 은색 제네시스 G90이 멈췄다. 문이 열렸다. 탔어요. 서연이었다. 장난하시는 거죠?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내가 운전하면 더 빨라요. 민주는 망설이다가 탔다. 차는 무섭게 치고 나갔다. 서연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민준이 병원에 전화했다. 강민준입니다. 딸 지아, 지금 가고 있어요.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서연은 잠실대교를 넘으며 말했다. 처음으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휘감았다. 만난 적 없는 6살 아이를 위해 응급실 앞에서 민준이 뛰어내렸다. 지아, 양 백혈병 하나, 빨리요. 서연은 차에 남아 숨을 골랐다.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대기실에서 항생제 냄새와 조용한 울음소리가 뒤섞였다. 한참 뒤 담당의 김현정 교수가 나왔다. 서연이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지아 양은요? 가족이신가요? 아바를 모셔다 드렸어요. 세균 감염이에요. 면역이 약해서 위험했지만 조기 발견이라 항생제 몇 일 맞으면 괜찮아요. 서연은 가슴이 풀어지는 걸 느꼈다. 민준이 나왔다. 눈은 붉었지만 안도감이 역력했다. 괜찮대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커튼 뒤에서 작은 목소리. 아바. 민준이 달려갔다. 누구야? 지아가 물었다. 우리 데려다준 착한 아줌마야. 지아가 힘없이 웃었다. 예쁘다. 서연의 가슴이 갈라졌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따뜻함. 아줌마, 아빠 친구야. 그럼 아빠 친구 해야지. 아빠 나 자면 슬퍼. 서연은 목이 메었다. 조금만 더 있을게. 그 조금은 밤새가 됐다. 서연은 지아 옆에서 그림 이야기를 들었다. 나 커서 동물병원 선생님 될 거야. 근데 오래 사는 동물만. 민주는 의자에서 잠들었다. 서연은 지아의 숨소리를 들으며 깨달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게 두렵지 않았다. 새벽녘 민준이 깨어났다. 밤새 계셨어요? 네. 왜요? 처음으로 느끼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서연이 떠날 때 민준이 따라왔다. 대표님, 어제 제 딸 살렸어요. 아니에요. 지아가 나한테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민준은 서 있었다. 세상을 무너뜨릴 뻔했던 여자가 어쩌면 세상을 다시 세워줄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3개월 뒤 미래테크는 달라졌다. 서연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웃었다. 복지제도 개선, 육아휴직 장려, 심리상담 프로그램. 차가운 완벽주의 대신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됐다. 매주 금요일 저녁 서연은 지안의 집에 갔다. 지안은 이제 7살. 항암 흉터 대신 주근깨와 곱슬머리가 생겼다. 이모, 나 이제 아빠보다 빨리 달려. 서연이 웃으며 안아 올렸다. 진짜? 그럼 경주해야겠네. 민준이 레모네이드를 들고 나왔다. 너 진짜 질 거야. 그들의 관계는 아직 이름 짓지 못했다. 하지만 서연은 통제 대신 흘러가게 두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셋이서
한강 야경을 보며 앉아 있었다. 지아가 서연과 민준 사이에서 잠들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병원에 나타나기 전까진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다시 생겼어요. 서연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웃기죠? 내가 당신을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들이 날 구한 거예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피하지 않았다. 그 손길이 너무 오랜만에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삶은 시험을 준다. 다음 날 아침 김현정 교수 전화. 서연 씨, 지하 검사 결과 이상이 나왔어요. 바로 추가 검진해야 해요. 서연의 몸이 얼어붙었다. 1시간 뒤 셋이서 다시 병원 복도에 섰다. 민준의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서연이 손을 잡았다. 지아는 우리보다 세, 우리 둘보다 훨씬. 몇 시간 뒤 교수가 나왔다. 오해예요. 흉터 조직이었어요. 제발 아니에요. 건강해요. 민준이 주저앉아 얼굴을 가렸다. 서연은 웃으며 울었다. 지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밤 집 앞에서 민준이 말했다.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영원히. 서연은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고개만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서연과 민준은 아침을 함께 먹고 지아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웃고 주말엔 여의도 공원에 커피 들고 산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어지러웠다. 커피 냄새가 너무 강했다. 민준이 병원에 데려갔다. 2주 뒤 김현정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요, 서연 씨. 임신이에요. 서연은 입을 가리고 웃고 울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은 잠시 얼었다가 끌어안았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 다시는 기회가 없을 줄 알았어요. 민준이 뺨을 어루만졌다. 당신은 주변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잖아요. 이제 자신에게도 줘요. 몇 달 뒤 조용한 결혼식. 서울대병원 정원에서 지아가 꽃잎을 뿌렸다. 지아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엔 통제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당신과 지아를 만나고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음이란 걸 배웠어요. 민준이 눈물 흘리며 말했다. 그럼 같이 내려놓아요. 1년 뒤 여의도 공원 한쪽 벤치. 서연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아가 나비를 쫓고 있었다. 민준이 물었다. 이름 정했어? 서연이 아기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은채야. 다시 믿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 이름을 따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채강. 내 강함 물려받았네. 해가 지며 한강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지아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해가 지는 게 아기 은채 뺨처럼 분홍색이야. 서연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맞아, 정말 예쁘네. 이 이야기는 상실에서 사랑으로, 고독에서 가족으로, 부서짐에서 온전함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치. 진짜 강함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걸 내려놓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벽을 쌓았던 우리는 결국 그 벽을 허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누구나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가족, 사랑, 용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나요? 댓글에 100을 남겨주시고 지금 계신 곳, 서울, 부산, 제주, 해외 또 알려주세요. 이 감동을 주변에 전해주세요. 아직도 상처받은 마음이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누군가에게 꼭 보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